제가 사실은 이제 학부는 무기재료를 했고요. 그 박사 과정은 이제 무기 단결정 흥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연에 가서는 전반부에는 단결정 일을 하다가 이제 후반부에는 그 뭐 나노 기술을 좀 해봤습니다. 뭐 태양 전지나 반도체나 열전이요. 근데 이제 금년 3월부터 이제 경영자의 길로 들어갔고, 경영자의 길을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저희가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화연이 해야 할 중에서 가장, 잠깐만, 이게 좀 큰 이슈가 되는 게 탄소 중립 중에서 CCU 기술입니다. 이제 보통은 CCUS라고 해서 카본 캡처 유틸리제이션 앤드 스토리지인데, 저희는 스토리 기술은 안 하고요. CCU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간단하게, 지금 시간도 좀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런 많은 재료공학 하시는 분들이 CCU는 화학 공정이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시스템을 연구를 하긴 하는데, 핵심적으로 굉장히 안정한 화합물이 CO2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는 무기재료나 금속 촉매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획기적인 촉매가 개발되지 않는 한은 이제 CCU의 기술이 이렇게 2030년에 40% 감축하는데 역할을 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들과 학생들께 이 촉매 얘기를 좀 강조하고자 이걸 들고 왔습니다. 좀 뭐 탄소 중립이라는 게 여기 보면 이제 표현대로 어느 기간, 어느 시점부터 이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하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사실 우리가 화석연료를 안 쓰면 뭐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나 그 걱정만 하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이 화학 제품의 주원료가 뭐 화석연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원료를 이제 화석연료인 뭐 원유를 못 쓰게 될 경우에 어딘가에서 원료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가 있고, 이거를 이제 자원 순환을 위해서는 이제 CCU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장표가 뭐 여기 남기태 교수님 오셨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키입니다. 그래서 20년에, 이게 포인트가 잘 안 되네. 20년에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요. 금년에 그 탄노기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제1차 국가전략 및 국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고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중장기 목표가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를 감축을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아까 이성민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요. 그리고 이런 이제 품목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앞에 7개는 발생하는 거를 보고요, 발생을 이제 줄이겠다는 겁니다. 뒤에 3개가 이제 줄여도 남는 거를 없애는 기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자세하게 표를 보면요, 이게 지금 이제 18년에 이렇게 뭐 전환이랑 전기 만드는, 전기부터 산업, 뭐 건물 등등 해서 이렇게 많은 CO2가 이제 배출됐습니다. 그거를 30년에 이만큼 줄이겠다고 했고요. 궁극적으로 50년에 넷제로를 가려면은 아주 뭐 엄청나게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옵니다. 여전히. 그거를 뭐 안이 2개 있지만 하여튼 A안은 5,500만 톤, B안이라 하더라도 8,500만 톤을 CCUS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엄중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려운 이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 CCU의 기본 원천 기술은 개발됐는데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는 게 문제죠. 뭐 예를 들어서 휘발유에 비유하자면, 휘발유 1리터에 한 12,000원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공정으로는 뭐 CCU를 다 전환해서 유용한 케미칼을 할 수 있지만, 공정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낮추는 게 이제 이슈고요. 뭐 하나 또 재밌는 거는, 지금 이 수소가 이제 0으로 돼 있잖아요. 발생이. 왜 0으로 돼 있는지 아세요? 수소를 목적으로 해서 수소는 항상 부산물의 개념이었습니다. 다른 천연가스나 그런 공정을 하면서 이제 부산물로 하는, 왜냐하면 수소를 그동안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점점 커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수소를 이용한 전기차가 이제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 생산도 좀 무기재로 하는 분들이나 금속하는 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것도 역시 촉매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요걸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 제가 더 드릴 말씀은 많지 않습니다. 뭐 CCU 기술 개요하면은 CCU 크게 이제 전원하고 비전원이 있습니다. 비전원은 그냥 나온 포집한 CO2를 그냥 쓰는 겁니다. 가장 흔한 예로 온실에도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모든 식물은 CO2를 먹이로 하잖아요. 그래서 탄소를 발생한 무슨 뭐 용제 등이 있고요. 근데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이렇게 메탄올, 디젤 항공유 같은 그런 연료나 아니면은 우리 삶에 필요한 화학 물질, 또 뭐 건축 자재 등 이런 거는 이제 전환 기술이 좀 필요하게 되고요. 그 전환 기술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화학적 전환, 생물학적 전환, 광물 탄산화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쪽에 이제 제가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부분 CO2, CCU가 담당해야 할 가장 많은 부분이 사실은 화학적 전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뭐 화학적 전환에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 결국은 제1은 촉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재료공학부가 뭐 무기재료 금속 또 섬유 고분자가 같이 섞여 있나요? 근데 이제 무기재료 금속 하는 분들은 이 촉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앞장에 장표에서 보내드린 것처럼 우리는 30년, 50년에 꼭 해야 할 어떤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좀 촉매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무기재료 하는 분들이 촉매에도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CCU R&D와 소재 기술을 좀 제가 뭐 엮어보려고 했는데요. 일단 포집하는 과정이 보면은 어떤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현열 기술 교환에는 촉매가 핵심 기술입니다. 촉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여기 밑에 써 있는 거는 이제 화연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 하는 뭐 소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AC라고 해서 직접 공기 포집 기술, 이게 일론 머스크하고 그 빌 게이츠가 막 1억 불 이상씩 상금 걸어놨잖아요. 한국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가장 이게 이상적이죠. 배가스, 즉 그 발전소나 거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농축된 가스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공기에서 숲같이 이렇게 이제 CO2를 잡아주는 게 있으면 대기 중에서 참 좋은 기술인데 여기도 역시 그 여러 가지로 지금 허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역시 촉매가 개발해야 할 가장 메인 핵심 허들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재료하는 분들이요. 수소 역시 지금까지는 그렇게 수소가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본격적인 이제 수소 연료 전지가 비클에 적용되면은 굉장히 많은 수소가 필요할 테고 이것도 역시 그 촉매 기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촉매 기술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메탄올 역시 굉장히 중요한 화학 제품이고요. 메탄올을 CO2에서 CO 갖다가 전환할 때도 역시 촉매 기술이 키입니다. 초산도 그렇고 초산은 뭐 크진 않지만 여전히 나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매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 그렇게 무기재료 하는 분들이나 금속하는 분들이 좀 상관이 없는 게 금속이나 무기재료 촉매가 이렇게 핵심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 하여간 이런 그 CCU 모든 CCU 요소 기술에는 결국은 그 무기재료나 금속형 촉매 기술이 핵심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2030의 NDC 40% 달성하려면은 지금 촉매로는 택도 없고요. 뭔가 획기적인 촉매를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여러분들께서 이게 어차피 탄소 중립은 뭐 정부가 바뀌어도 무조건 가야 되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계속 아마 앞으로 연구비는 내지는 연구비도 많이 나올 테고 산업도 계속 이 분야는 우리가 진행을 할 거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화연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설명을 드리면은 단기 같은 경우 화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이런 케미컬 만드는데 기본 케미칼입니다. 뭐 신가스나 올레피나 그다음에 이제 중기로 보면은 결국은 이제 납사를 좀 경제성 있는
공정으로 만드는 거에 이제 저희가 좀 집중을 해야 되고요. 뭐 저는 제가 농담 삼아서 2050년은 제가 그 당시 그때 생존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뒤에 계신 학생들은 아마 2050년 돼봤자 그때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끌어갈 때인데요. 이러한 진짜 획기적인 기술이 좀 필요하고요. 초격차 CCU 기술이 하여튼 좀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앞에 분이 많이 쓰자고 제가 그냥 넘겨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저희 연구원 약간 소개하자면 이제 여수에다가 이제 금년에 이런 실증센터를 지어서 좀 운전을 하고요. 이거 정부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마무리를 해드리면은 굉장히 빨리 잘했죠 제가. 근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일단 CCU 관련 소재고요. 이 CCU에도 결국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에너지는 메인 전력 개통은 안 되고요. 그건 아깝고 신재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하고 연계해서 연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원자력도 있지만 저희는 지금 기본적으로 사실 태양전지의 가장 문제가 이제 간헐적인 거하고 그 안정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 CCU에는 그나마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재생하는 분들도 이쪽 CCU 하는 쪽에 좀 연구를 하실 만한 게 있을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단지를 구축한다고 하는 게 있는데 하여간 제가 지금 뭐 좀 원래 하던 일이 아니고 다른 일 들고 왔는데 이제 국가 아젠다를 하다 보니까 이 이제 CCU 아니 뭐 탄소 중립이죠. 탄소 중립이 우리가 어떻게 이제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CCU가 사실은 아무리 줄여도 남긴 남잖아요. 그걸 커버할 게 CCU밖에 없고 그 CCU의 핵심은 무기나 합금 같은 그런 무기재료나 금속 합금 같은 그러한 이제 촉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